네,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 대신 열심히 책상에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대민경제TV. 자, 개장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입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게 파로스 AI, 파로스 AI 신테크바, 요거 AI 의료죠. 신약개발 의료 강세고요. 퀄리타스 제조 반도체 오픈 엣지 이런 거는 네, 그 오픈 AI죠. 온 디바이스 AI. 자, AI 관련주들이 강세. 루니, JK, 뷰노 이쪽은 의료 AI 강세고요. 2차전지 전반도 좀 플러스고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 당연히 당사자죠. 얘는 반도체 강세고요. 바이오다 셀트리온전도 강세를 보이고 오늘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이 강세 출발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후공정 HBM 후공정 장비들도 강세고요. 그 리노공업 오늘 좀 리포트 나왔죠. 그래서 리노공업 소재 관련주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노공업이나 여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서 이것도 뭐 굳이 소재 중에는 네, 좀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전반적으로 강세고요. 그다음에 기판 업체들도 네, 맞습니다. CXL 첨단 반도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AI를 위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관련 기판들도 그 다음에 오늘은 네, 그 때문에 근데 장비들 어떤가요? 장비 테스트 장비들도 엑시콘 네오셈은 무난한 상승이군요. 그다음에 게임주들 크랩톤에 대해서 최근에 외국계에서 목표가 29만 원 좋은 얘기 나오고 카카오 네이버도 다시 좀 분위기가 예,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거나 좀 AI 관련주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엔터들은 오늘 좀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네, T사이언티픽,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것들, 네, 코인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보면 오늘은 방사는 좀 고만고만하고요. 2차 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반진 플러스 속에서 오늘도 엔캠 강세도 보입니다. 엔캠은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에 불과합니다. 아주 싼 거죠. 네. SKI 테크놀로지가 한 6조 정도 하죠. 그래서 업종 전액의 대표 기업으로서 1조 3천억은 상당히 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WCP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1조대에 불과하죠. SKI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또 엔캠 강세가 좀 돋보이고 그 외에 본다면 나노 신소재물 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조금 고개를 줍니다. 출발은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가온칩스 이 중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 분류하는 가온칩스 제조 반도체 그다음 오픈 엣지 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고 그 외에 본다면 에이식밴드 이쪽은 AD텍을 이쪽은 다 칩리스입니다. 칩리스는 뭐냐면 네,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네, 칩리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이런 거는 자율주행에 좀 우리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자율주행으로 좀 분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들이 아무래도 좀 이쪽이 소프트웨어적 성격이라서 이쪽이 요즘 좀 AI 관련주로 KINX 강세를 보이군요. KINX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입니다. 건설 지금 태양건설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 여러 종목들 얘기가 나옵니다. 건설주는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뭐 호텔 신라는 투자 의견이 좀 하향되는 분위기예요. 다음에 우주항공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그다음에 바이오주, 야, 올해는 좀 다르네요. 예년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하면 바이오주들이 쭉 밀리는 경향이었는데 올해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주 오늘 개막이죠. 미국 시장으로 1월 8일 어제부터 간밤부터 했군요. 근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알테오젠. 그래서 지금 그 관련주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좀 거론되는 회사 관련이 있네요. 오스코텍, 유한양행, 알테오젠. 네. 그다음에 당장 그 파러스아이 이쪽 신테카 이것도 AI니까 네, 엔비디아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AI 관리, 신약개발 AI, 의료 AI 그 외에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펩트론 이런 종목도 관련성이 있죠. 펩트론 이런 종목도 그게 좀 관련성이 있고 네, 이 정도군요. 자, 그다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뭐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각기 약진할 환경이다. 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중요한 수급인데, 오늘은 유가증권시장 금융투자가 순매수군요. 금융투자의 이건 프로그램 매매라서 현물과 순물의 차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지금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해주니까 코스피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고, 코스닥, 코스닥은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어제 아침에 이 시간에는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순매도가 적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수급 환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었네요. 오늘은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애청자님 지식을 갖고 보니까 시장 흐름이 보이시죠? 오늘 지금 온디바이스 AI들이 상당히 돋보이는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소프트웨어적 종목들, 장비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퀄리타스,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이 세 종목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다 말씀드렸는데요. 저 종목들이 좀 두각을 내미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까 분위기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한눈에 보이시죠? 네. JM님 어제 선대인 씨가 엔캠 6만 원 간다고 떠듭니다 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좀 이제 뭘까 자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이형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전자신문 기자 출신인데 그 친구의 유튜브 방송은 저도 보면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참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각 전문 분야별로 참 배울 게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부분의 입만 살아가지고 차트나 갖다 놓고 기본이 내공이 없으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뭐 떠드는 사람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공이 안 되면서도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면서 선동하는 자들은 정말 좀 반성을 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도체 팔아서 내 주식 2차 전지, 내 주식 8개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올해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객관적인 것만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께 담담하게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번에 중앙첨단 소재도 그랬지만 지금 하이드로리튬, 리튬 보수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정말 참담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온갖 의심과 질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빠지지? 물론 천억이나 되는 막대한 12BW가 전환되는 데 따른 영향이 있겠지만 혹시 놓친 게 있는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계속 검증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큰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리튬 보호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바닥을 잡은 것 같네요. 자, 본질은 변화가 없더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주분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건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질적인 문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기업이든지 그 본질에 집중해서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채로는 오늘 AI주가 이채로고요. 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다르더라. 예년에는 컨퍼런스 하면 쭉 밀리곤 했는데 올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더라도 주가가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더라. 올해는 다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개막이 돼도 오늘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고가 때문에 관련주들이 AI 관련주들이 고개를 드는데 자 GPT 관련주들은 오히려 밀리는군요. GPT 관련주는 그래서 이 GPT 스토어 관련주들은 제가 우리 정혜원님하고 프로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이미 알려드렸는데 이 자료는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좀 일반에 제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관련주들이 대체로 다 적자예요. 적자여서 제 전략은 여차하면 현금하고 다시 봐야 된다. 이 관련주들은 지금 소위 GPT 관련주라고 그런 데는 종목들은요. 갖고 느긋하게 보유하시면 큰일 날 종목들입니다. 여차하면 팔고 현금하고 다시 봐야 될 종목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온디바이스 AI나 팹리스들도 마찬가지. 대체로 다들 적자여서기 때문에 내가 3%, 5% 물리면 무조건 현금하고 다시 보셔야지 중기적으로 들고 있다.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장세인데 자, 오늘 나노신소재 2차 전지도 이제 서서히 좀 개별 약진을 하나요. 나노신소재 올해 실리콘 음극재도 소재주로 봐야 됩니다 했는데 실리콘 음극 중에 지금 나노신소재가 움직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나노신소재가 오래간만에 움직입니다. 참 작년 하반기 지루한 흐름 속에 오늘 고개를 한번 드는데 오래간만에 나노신소재 한번 여러분 잊으셨을 거니까 121600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어려운 종목인데 나노신소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일단 자본금 61억 예쁘네요. 사이즈가 이쁘네요. 자, 한마디로 이 회사는 분산 기술입니다. 분산 기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산이랑 잘 녹는다. 고루고루 잘 녹는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설탕에 물을 타면 잘 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 녹게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가 핵심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소재 부분인 매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나노 신소재도 시간 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 말 그대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는 양극할, 음극할 물질, 그 다음에 바인더, 도전제 이거를 우리 양극재 같은 경우 알루미늄 위에다가 양극할 물질, 바인더, 도전제를 섞어서 잘 여기다가 뭐랄까 코팅을 한다 그럴까 잘 바릅니다. 발라서 코팅을 해가지고 말려서 누르고 막 해서 자르고 이러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나노 신소재는 요 중에서 도전제에 그 주로 쓰는 카본 블랙을 주로 지금까지는 써왔지만 CNT는 훨씬 적은 양량을 쓰더라도 효과가 나서 이제 카본 CNT 카본 나노 튜브로 바뀌고 있습니다. 카본 블랙에서. 그래서 하이니켈계 그 삼원계 배터리는 CNT를 다 씁니다. 대부분 도전제로서. 그래서 그럼 CNT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CNT 도전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 카본 나노 튜브와 용매 이걸 녹아야 되니까 그다음 분산제로 되어 있다. 분산제. 자, 복잡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카본 나노 튜브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싱글 월, 멀티 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이니켈계는 싱글 월, 카본 나노 튜브가 벽이 하나라는 겁니다. 벽이 얇을수록 좋겠죠. 멀티 월은 이 벽이 한 5겹에서 10겹 정도 쓰입니다. 아니, 신월이. 그 다음 멀티월은 수십 겹이죠. 그래서 뭐 622 이런 좀 뭐랄까 그 하이니켈계에서 좀 부족한 덜 하이니켈계들은 멀티월을 쓰는데 하이니켈 특히 음극재는 이제 싱글월 이런 걸 쓰는데 어쨌거나 이 회사는 이 분산재 왜냐하면 CNT가 잘 엉겨 붙어 버립니다. 엉겨 붙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CNT를 카본 나노 튜브를 안 엉겨 붙도록 잘 분산하도록 하는 분산재를 만드는 게 요게 나노 신소재가 하는 거 한마디로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다. 어떻게 CNT가 엉겨 붙지 않도록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멀티월, 싱글월 음극재는 싱글월 쓰는데요. 음극재용, 양극재, 특히 음극재용 그 분산재는 세계 유일하다 하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음극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지금 음극재, 양극재는 거의 기술 진보가 돼서 음극재를 용량을 늘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실리콘을 코팅, 팽창을 좀 줄여서 코팅하는 게 대주전자재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CNT로 세계 유일하게 나노신소재 분산재가 들어가서 이게 처음으로 상용화된 게 타이칸 모델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실리콘을 음극재에 넣어서 상용화했다. 하는 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 회사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산재 매출이 많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노신소재는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실리콘 음극재에서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오래간만에 좀 강세를 보이네요. 자, 수급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 잘 아는 것 같아도 파고 들어가니까 복잡한데 그 복잡한 듯 하지만 우리 하 대표가 이렇게 핵심만 정리해 주니까 좀 알듯하네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이 정도 아는 사람 펀드 매니저도 잘 없어요.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혜원님 프로 CEO님은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낫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시장 다 분위기 좋네요. 자, 오늘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뭐니 해도 달랐던 게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와도 금융투자가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그동안 코스피를 누르는 짐이었던 금융투자의 매물이 사라지고, 네,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당장은 반갑기는 하나 질적으로는 나쁘다. 제일 좋은 그림은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이 그것보다 더 많이 순매수를 해줘서, 네, 이렇게 돼서 지수가 강세인 모델이 제일 좋은데, 지금 반대로 외국인이 팔고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건 또 내일 당장이라도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지수는 상승하고 상승 종목 수는 지금 많습니다. 590 한때 238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나, 네, 그렇게 질적으로 매력적이지는 않다. 돌아올 부메랑이다. 코스닥은 외국인만 보면 되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좋습니다. 뭐냐?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어제 이 시간에 외국인 순매도가 한 800억 정도 됐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지금 57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서 일찌감치 만약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로 돌았으면요, 하루 종일 순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시장은 코스닥이 질적으로 훨씬 낫다. 코스닥이 외국인 손에 달려있는데 외국인이 안 팔아주면 제일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상승 종목이 1000개 이상 돼서 역시 시장은 코스닥 중심, 중소형 중심, 양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지금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알맹이가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어핀이 이녹스 3만원대 물려있는데 물탈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이녹스도요. 자, 맞아요. 이녹스도 088390인데 이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2차 전지가 분위기가 불면 지역을 먼저 떠올릴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전 알려졌어요. 이녹스도 어려운 종목입니다. 일단은 자본금 사십시오. 예쁘네요. 자, 이 회사는 지주회사예요. 제가 투자 의견 매수가 참 드문데 지주회사라서 이녹스 에코엠 이 회사를 자회사로 주고 있다. 비상장 자회사가 예쁘고 상장사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다 아시는 거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100% 자회사로 이녹스 리튬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녹스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이녹스 리튬의 뒷배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야, 우리가 좀 기술하고 지금 구매 같은 거 도와줄 거니까 네가 좀 해. 그러면 이러면은 마진이 한 3%에서 5% 가공 마진 먹는 거예요. 결국 가공 마진 먹는 사업입니다. 어쨌거나 이 수산화 리튬 사업도 하는데 이녹스 에코엠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회사인데요. 이녹스 에코는 옛날 DRS에서 이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리콘 파우더, 네, 실리콘 파우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극지에다가 실리콘을 넣는데 이 실리콘은 리튬 이온을 먹으면 이게 팽창해 버리거든요. 그걸 좀 덜 팽창하도록 이렇게 코팅을 해준다 할까요? 코팅 해주는 게 대주전자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 파우더는 이 집에서 하는 거죠. 국내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는 물론이고 포스코홀딩스, 한솔케미칼도 다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파우더는 사와야죠. 그래서 실리콘 파우더를 하는 회사고, 지난번에 그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았는데, 네, 330억 자본 조달하는데, 1200억 이상 평가를 받았다. 이미 비상장사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녹스도 올해 이제 소재주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면, 네, 이녹스도 지금 시가총액 형편없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항상 시가총액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녹스 지금 시가총액이 2200억이네요. 2200억. 상당히 2240, 지금 48억인데요. 상당히 좀 부담이 없다. 그래서 좀 보시다가, 만약에 3만원 물려 있으시면요. 조금씩은, 여기서 더 밀릴 자리는 없거든요. 여기서 저는 더 밀릴 자리는 없다고 보고 조금씩 물타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자, 이러면 하루 종일 갑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 자, 우리 윤영님, 어제도 도와주시고, 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항상 슈퍼챗 응원해 주셔서, 제가 장 끝나면요, 일단 제가 조금 잡니다. 새벽까지 제가 미국 시장도 보고 분석하다 보니까 잠이 부족해서 장 끝나면 잠시 눈 좀 붙였다가 저녁 먹고 아들이랑 산책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하고 근처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하면 경제에 대한, 기업에 대한 토론을 막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수산리튬 생산 수지 80%대. 피셔맨님, 테슬라가 수산리튬 정제 기술 갖고 있는지요? 갖고 있으면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라고 했겠습니까? 자, 그 수산리튬은요, 그 과거 1년, 이제는 2년 전 제 카페 자료 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증권사가도 없는, 이런 부분은 아마 소재에 관한 지식은 웬만한 증권사 NL보다는 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젊은 NL분이, 다른 분은 열심히 하시지만, 소재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해서 2022년 추석 때, 이때부터 정제가 핵심이다 하면서, 정제가 핵심이다 한 걸 머스크가 한 얘기죠. 이때부터 2020년 추석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제가 자료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실산화 리튬은요, 그 광석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리튬 염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호에서 하는 방식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는 염호가 훨 낫죠.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광석은 엄청 원가가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장비를 들여서 채굴을 해서 거기다가 분쇄를 해서 거기다가 황산을 부어 가지고 결국 황산 리튬 형태로 리튬을 추출을 하거든요. 광석에서. 이 과정에 많은 돈과 자원과 들죠. 근데 리튬 염수에서는 지금 이거는 근데 그냥 18개월 동안 그냥 햇볕에 말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리튬 염수에서 어떻게 수산화 리튬을 효율적으로 석출하느냐. 그건 모든 우리 전 세계 수사 알버만이라든지 중국의 간펑 리튬이라든지 칠레 SQ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대로 한 곳은 없어요. 네, 그 부분은 리튬 보스가 지금 전웅 대표가 좀 앞서 있다고 알려졌는데, 만약에 그게 구체화된다면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구체화된다면. 물론 지금까지는 참 주주 입장에 열불도 나고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상장사 대표가 시장과 이렇게 소통을 안 하나 싶기도 하다가, 또 홈페이지 보면 부지런히 또 올리기는 올리고 있어요.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우리 주주님들이 좀 손실을 확 좀 회복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올해는 좀 저는 적어도 한 1월 말까지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1월 말까지는 한 두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제가 아직 의심할 게 없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양시장 보면요. 우선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이 9시 28분부터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요거 긍정적이네요. 요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요건 더 좋네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더 좋은 상황이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좀 변화가 어떻습니까? 후공정 장비 아까 정도 수준이고요. 반도체 관련 리노공업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특별히 아까보다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IT 쪽도 특별히 아까보다 더 두드러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게임주들은 좀 더 상승폭이 커졌네요. 게임주들 카카오 네이버 플러스고요. 엔터 SM 플러스 돌았었는데 엔터는 그래도 요즘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은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딱히 아까보다 더 변화는 없고요. AI 의료도 딱히 아까보다 변화는 없습니다. 조선, 네, 방산도 그렇고요. 딱히 변화는 없습니다. 2차 전지 볼까요? 2차 전지가 에코프로 오늘 강세고요. 그 외에 아까 뭐 나노신소재 정도 외에는 아직은 엔캠 뭐 어쨌거나 지금 2차 전지분이 서서히 제가 예측해드린 대로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리막, 전해, 액, 뭐 등등. 그 다음에 팹리스 쪽도 아까랑 좀 비슷하죠? 딱히 더 강하다 이런 건 없고 오히려 GPT 스토어 관련주들은 마이너스권이고요. 뒤늦게 부각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이런 주식은 뒤늦게 GPT 스토어 관련주라고 분류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GPT 스토어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나도 관련주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찾는 흐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설주. 네. 중국 관련주들도 특별한 게 없고요. 바이오들도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하게 아까보다 외국인이 코스닥에 순매수로 돌아선 거는 긍정적이나 아직은 뭐 특별하게 변화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오늘 제일 거모적인 거는 바이오주들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처럼 밀리지가 않는다. 이게 하나 오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만 엔캠이라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이제 좀 소재 관련주로 뭔가 관심이 올 듯한 느낌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오늘은 개별 종목 위주로 그냥 개별 약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좀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CEO님은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서 보시면 대충 쭉 흐름이 보이실 거고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오늘 같은 장면 정말 막연하죠. 우르르 뭐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죠. 앞으로 시장을 보시는 포인트는 좀 전에 보셨듯이 그것 위주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 유가증권 시장은 금융투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양시장에 대해서. 요거는 좋은 조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 없는 기계적 매매이기 때문에 매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당장이라부터 아니면 오늘 오후에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외질은 좋지는 않다. 근데 다만 외국인들이 유가증 매도하다가 9시 한 29분부터는 순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라서 그나마 유가증권 시장은 네, 수급 분위기가 나쁘지만 질적으로 나쁘지만 조금 개선 조짐은 보인다. 그래서 남은 시간 과연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괜찮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계속 순매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흐름은 지속될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사흘째 상승 종목이 많은데 오늘은 1000개가 넘어서 종목 장세가 전개되기에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 예측 분석해 드렸듯이 코스닥 중심, 중소형주 중심. 네. 자, 이 흐름이 전개돼서 그쪽이 유리한 그래서 코스닥 중심, 중소형주 중심인데 중소형주 흐름은 일단은 큰 흐름으로 보면 AI 테마인데 AI 테마가 아침에 힘을 쓴 이후에 지금 좀 심드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종목별로 잘 접근해야 되겠다. 그 속에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소재는 분리막, 전해액, 그 다음에 리튬이온까지 그 중에는 뭐 WCP, NCAM 중앙 첨단 소재를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실리콘 음곡재도 고개를 조금 드는데 이런 흐름들 제가 계속 살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개별 종목으로 나도 GPT 뭐 관련주다 등등 고압을 지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종목별로 계속 관심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소금님 포스코에서도 정제기술, 포스코의 정제기술은요, 전웅 대표의 특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 자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웅 대표가 포스코에 근무할 때 한 다 기술 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좀 앞으로 흥미로운 게, 포스코는 이제 좀 힘이 빠집니다. 왜냐? 그동안에는 지금 최정우 씨가 현 회장이 3년임에 도전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최정우 회장이 3년임에 이번에 도전하려고 작년에 정말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기자는 다 데리고 갈 정도로 운불의 무예를 또 뭐 하고 뭐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 바람에 성공은 했죠. 그래서 투자자들 전부 포스코는 막연하게 다들 뭐 엄청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홍보를 했는데 이제 3년임에 지금 실패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홍보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새로운 회장이 들었으면 최정우 씨가 그렇게 강조했던 리튬에 대한 부분은 한번 엄격한 잣대를 댈 거예요. 과연 기술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동안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포스코의 특허나 이런 거 뜯어봐도 도대체 무슨 기술로 하겠다는 건지, 저 리튬 가격이 그렇게 비쌀 때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잣대를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회장이 온다면 전임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좀 정부가 바뀌면 기존 정부 걸 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는요, 새로운 포스코 회장이 들었으면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포스코 근처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철강 업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포스코를 두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리튬 관련주다. 그런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됐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일 희망은 우리 애청자님이 먼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멋진 나라. 5천년 내에 이렇게 우리 문화가 강성한 날은 때가 없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들이 지금 9시 30분 정도로 해서 코스피에서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수급이 좋은데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좋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개장 초반 이후에 특별한 새로운 변화는 안 보이는데 과연 외국인의 이런 태도 변화가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계속 살피고요. 저도 장중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내일은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정 의원님만 모시고 방송하고요. 목요일 날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대민경제TV였습니다. 서울은 지금 눈이 지금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뵙겠습니다.